인데 오늘은 손가락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좀 비교적 흔한 질환이에요. 방아쇠 손가락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.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들어보면은 아 맞다, 내 주변에 누구 혹은 나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싶을 거예요. 방아쇠 손가락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많이 쓰시던 분이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잘 안 구부러지고 이제 그런 현상을 겪을 때 내려지는 진단 중에 하나인데요. 보통 이게 잘 안 구부러지니까는 이 안 구부러지는 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이런 데가 되게 아파요. 자,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이라는 이름은 마치 방아쇠를 당기듯이 방아쇠를 쭉 당기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 잘 가다가 탁 걸려서 거기서 조금 더 힘을 주면 딸깍 하고 걸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손가락이 힘을 써서 구부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다가 조금 더 힘을 쓰면 딸깍 하듯이 구부러지고 또 피려고 그러면 잘 안 펴지다가 더 힘을 쓰면 거기서 딸깍 하고 펴지고 이런 증상이 마치 방아쇠를 당기듯이 한다 그래가지고는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부르고요. 과거에는 이제 뭐 방아쇠 수지라고 부르기도 했고 영어로는 트리거 핑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팔뚝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이 힘줄로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또 팔뚝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 힘줄로 손가락을 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힘줄이 생각보다 상당히 굵고 튼튼해요. 근데 이 힘줄이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굳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. 이 힘줄들을 손가락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풀리들이 이렇게 터널을 이루고 있어요. 근데 이 힘줄이 부어버리니까는 이 풀리를 통과를 하지 못해요. 그래서 걸려가지고 있다가 힘을 딱 쓰면은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때 딸깍하고 펴지고 또 구부리려고 그러면 이 부은 게 터널을 통과하지 못해서 걸려 있다가 또 힘을 쓰면은 딸깍하고 구부러지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. 주로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한테 생깁니다. 그래서 뭐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거를 많이 들고 다닌다든지 뭐 평소에 이렇게 손으로 뭐 걸레 짜고 행주 짜고 이런 걸 많이 한다든지 식당에서 뭐 이렇게 잘 많이 주무르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바느질을 한다든지 무거운 걸 들고 작업을 하는 이런 분들 공통점이 뭐예요? 손을 많이 쓰는데 주로 손을 꽉 쥐는 이 힘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잘 생겨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 팔뚝에 있는 근육들을 좀 잘 스트레칭을 해서 이완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쭉 펴주기도 하고 쭉 구부려서 펴주기도 하고 해서 평소에 이런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면 이런 걸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. 혹은 방아쇠 손가락이 생겼다 그래도 그 손가락을 좀 자꾸 당겨가지고는 평평하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조금은 더 치료에 도움이 돼요. 자,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게 재밌어요. 딸깍거리니까 뭐 신기하네. 그래서 자꾸 딸깍거려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건 도움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돼요. 아무리 재밌어도 자꾸 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부었다는 거는 거기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. 염증 부위를 자꾸 자극을 주면 이게 심해질까요? 빨리 가라앉을까요? 자꾸 자극을 주고 더 심해지겠죠. 해서 자꾸 딸깍거린다고 재밌다고 이거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점점 더 붓고 심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아주 심해지면 어떤 경우에는 아예 손가락이 딱 굳어가지고 아예 안 움직이기도 해요. 처음에는 조금 딸깍거리다가 더 부으면은 이제 나중에 움직이기가 점점 힘들어지죠.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면은 이럴 때 이제 처음에 뼈 주사,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놔줘요.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거는 염증을 바로 가라앉힙니다. 근데 염증을 가라앉혔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.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한 3개월 지나서 또 다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의 문제는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자꾸만 뭉개져 버려요. 맞으면 맞을수록. 그래서 3번 이상 맞게 되면 조직이 와해가 돼서 나중에는 손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죠. 그래서 하다가 이제 안 되면은 나중에 그 풀리가 터널을 이루고 있다 그랬잖아요. 그 터널을 잘라서 제거를 해버려요.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부어 있어도 걸리지 않고 이제 잘 움직이기는 하겠죠. 근데 문제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손가락 힘이 좀 떨어져요. 예전에는 내가 100으로 쥘 수 있었다 그러면 한 80 정도밖에는 힘을 못 쓰게 되니까 이 수술하는 방법도 나중에 가장 나중에 정말 하다 안 되면 이제 나중에 하는 방법이고요. 한의원에는 이런 분들이 오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봉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봉독은 뼈주사하고 원리가 정반대예요. 오히려 염증을 좀 더 일으켜서 치유가 더 빠르게 되도록 촉진을 시키는 그런 작용이고요. 최근에는 이제 뱀독으로도 많이 응용을 해보고 있는데 뱀독이 특이한 효과가 있어요. 재생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. 근데 이 방아쇠 손가락을 가지신 분들한테 사용을 해보면 다른 치료 수단보다 훨씬 좀 빠르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특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부어가지고 잘 치료가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수술을 대신해서 한의원에서는 이 도침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돼요. 도침이라는 건 침 끝에 조그마한 칼이 달려 있습니다. 해서 이 도침을 이 풀리 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는 이 부분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굳이 이걸 절개하고 저렇게 흉터를 내면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 방아쇠 손가락을 좀 움직이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는 이제 방아쇠 손가락이 어떤 건지 이제 잘 아셨겠죠. 그래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평소에 좀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요. 그렇게 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된다?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요? 들어와야죠.
정답이네요. 네. 날이 갈수록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환자분들이 똑똑해지고 계십니다. 네. 오늘도 저희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또 주변 분들과 함께 좀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